10년간 명리학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생명존중 강사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명리학을 소개하게 된 계기가 한 10년 전에 10년이 넘었죠. 실은 제가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불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그런 아픔들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는 제가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몸을 좀 다쳤어요. 근데 이제 40대 초반인데 그 나이에 이제 몸을 다치다 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뭐 쉽게 말해서 편의점을 가서 일을 해도 편의점 짐을 내려면 쓰러지고, 뭐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블랙아웃이 와서 이제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나?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40대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늙는다는 거는, 그리고 늙어서 죽는다는 거는 제 어릴 때 과거의 경험으로는 60대 환갑 이 넘어가시면 사실 더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60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실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관리비를 안 내서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할 만큼도 청했고 더 이상 또 도움을 청한다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목을 맸습니다. 그 목을 맸는데 이 목을 매기까지 결심을 한 며칠간을 했어요. 난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스스로 목을 맸어요. 근데 이 목을 맨 그 며칠간에 정말 그 숨이 막히고 정말 그 죽음이라는 공포가 막 와닿는 그 순간에 이 줄이 뚝 끊어졌습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였어요. 저희 집이 제가 살던 데가 복층구조였는데 이 복층구조에서 이제 목을 매면서 밑에 의자를 놓고 이 의자를 발로 탁 영화에서 보듯이 발로 탁 차면서 했는데 이게 순간 끊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찐 거예요. 눈물이 막 나요. 막 진짜 어르신들 앞에서 할 수 없지만 X자 나는 그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울었어요. 막 펑펑 소리내서.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희 어머니가 배를 누르십니다. 띵동 띵동. 저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집을 이사가서 누구한테도 주소를 안 알려줬어요. 누구세요? 엄마야. 엄마가 어떻게 찾아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엄마한테 선물을 하나 보내느라고 택배를 보냈었는데 이 택배를 보낼 때 주소를 쓰지 않습니까? 그 주소를 엄마가 간직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안 열 수도 없죠. 집은 난장판이고 이 상황은 정말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서 어머니를 뵈니까 어머니가 다짜고짜, 아마 어머니 연세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저를 끌고 가는 거, 옷까지 몇 가지 챙기고 여기 집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너 따라와. 그래서 저기 경북 경산의 어느 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경산의 그 절에 주지 스님이 이제 80대인데 지금은 돌아가셨고 이 하늘에서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이 스님이 제 외삼촌이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스님 이 새끼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스님이 이제 스님한테 절을 놓고 가셨습니다. 그 절에는 스님과 더불어 90대 아직도 살아계신 이제 100세 거의 100세 되신 스님, 그 다음에 70대 이제 이분은 80대가 되셨죠. 이 스님 세 분이
이제 계셨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시키는 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스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네 사주를 보니까 넌 더 이상 할 게 없다. 3가지 선택권을 줄 테니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아니면 나가라. 그 첫 번째가 머리를 깎는 거였어요. 중이 되라. 그러면 밥은 먹고 산다. 두 번째가 너는 기질이 있으니까 박수가 되라. 박수보다는 아시죠? 박수.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명리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택. 내가 명리학, 우리 그 당시 스님이 명리학 그 정현이었고 역술 그 협회에 창업하실 때, 그 처음에 이제 열릴 때 그때 이제 이사까지 이제 하시고 상당히 이제 명리학에 대해서 덕망이 높으셨던 분인데 명리학을 내가 알려줄 테니 명리학을 해. 선택권 3가지 중에 할 게 없죠. 머리는 깎기 싫고 박수는 싫고. 그래서 이제 명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잘하시네. 탁월한 상품이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 먹으면 엔터요? 많이 써. 박수가 남자들로 박수가 하고 여자들로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예.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명리학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아버님? 사주 관사. 또 우리 선생님. 명리는 사람의 우리 인생의 살 길, 운명의 길을 좀 운명의 길. 예, 사실은 명리학 그러면 대부분이 점쟁이, 아니면 부채도사, 예. 뭐 이런 거 생각해요. 제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야, 부채도사, 아니면, 야, 저기, 뭐야, 점쟁이, 뭐 이런 식으로 저를 호칭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여기 이제 다음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실 때, 운전을 하실 때 내비게이션 키시죠? 예. 내비게이션 키시면 전방 맨 밑에 뭐가 있고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걸 알려드리잖아요. 또 아니면 우리가 그 나침판을 보면 우리 나침판에 이 방향을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저는 사실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것은 나침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침판 사용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나침판을 이렇게 손바닥 위에 놓고 어느 방향을 이제 갈 것이냐 할 때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많은 흔들림이 있는데 그 많은 흔들림 속에 상하 좌우 막 흔들리다가 어느 한 방향을 딱 정해줍니다. 네. 그죠? 나갈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나침판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 흔들림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인생의 흔들림 속에 이 나침판과 내비게이션이다. 명리학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명리학에서 이제 얻은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면 비워라. 뭐냐면 많은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워라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보면 옷장이나 냉장고나 뭐 이런 것을 보시면 안 입는 옷 너무 많으시죠? 또 냉장고 속에 또 잘 안 먹는 음식들, 오랫동안 쌓여있는 음식들 사실 비워야 되는데 못 비우시죠? 예, 아까우니까. 근데 언젠가 입을 것 같은 그 옷을 보면 안 입어요. 안 입어.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옷을 몇 바구니를 버렸어요. 사실 제가 있는 그 숙소가 이 옷을 놓기에 너무 좁아서 몇 바구니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속 시원하더라고요. 여기서 버리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욕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버리시라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사실 물질도 그래요. 오래되면 썩잖아요. 다 버리세요. 그러면
자연히 채워지는데 이 버리지 못하니까 못 채우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이론들이 딱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물잔을 보시듯이 비워야 채워집니다. 또 채워지면 또 비워야 합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이제 하나의 교훈이 되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요. 이제 말만 해. 예. 제가 이제 오늘 하나의 그 실험을 갖고 왔는데요. 이 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실험이더라고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건 탁구공이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건 쇠구슬이에요. 근데 왼쪽에 탁구공은 비커에 실을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비커에 고정이 된 거죠. 그리고 우측에 쇠구슬은 이 지지대에서 실에다가 쇠구슬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게는 느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똑같은 양의 물을 부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어느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아니 똑같죠. 안 길려. 안 기울어진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죠.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생각할 것들이 뭐냐면 이 좌측의 탁구공은 비커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우측의 쇠구슬은 무게가 매달았기 때문에 무게가 안 느껴지잖아요. 예. 그죠? 대부분의 이게 사람들이 그대로 이 탁구공을 선택을 했어요. 아, 왜? 왜냐면 무게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탁구공에 물이 부어지면 똑같은 양의 물을 부었을 때 부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좌측일 것이다. 근데 결론은 똑같지 그런데 않습니까? 아니요. 결론은 쇠구슬입니다. 매달려 있는데 쇠구슬 쪽으로 기울기가 이제 이 저울이 기울었어요. 저는 사실 이 물리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온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것을 보다가 우리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철학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좌측의 탁구공은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속빈 사람, 속빈강령이라고 하죠. 양심 호울만 있고. 자, 우측에 쇠구슬은 내실이 충실한 사람, 꽉찬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상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무게추가 이제 기울었다는 거는, 이쪽으로 갔다는 거는 어떤 시련이 와도 무게중심이 딱 잡히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좀 보시면 여러분들 다 휴대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휴대폰을 꺼내보시고요. 제가 여기에 오늘 명량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남겨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의 에너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거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휴대폰을 열어서 앱스토어를 여세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있죠? 일단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는 거 같은 드릴게요. 정리 이런 거. 자, 이제 파란색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거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한국어도 되나요? 이 푸른색 모기예요. 모기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생시간은 못 적어요? 시간 모르시면 모름이라고 하잖아요. 상관. 그래갖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저장하기. 완료? 저장하기 눌러요? 예, 저장하기 하시고요. 저장이요? 네, 줘보세요. 일로 와봐. 제가 받을게요. 잠깐만요. 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게 딱 해서 내리시고요. 이거 입력하셨고 저장하기를 누르셨어요. 1950년 7월 며칠이세요? 대단해서 신기하다. 저장을 누르셨죠? 재미로 하는 거지 지금. 20. 이거는 20. 어려워서. 사실 어려워. 네, 왜냐면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치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청색은 목이에요. 초록색은. 목의 기운은 뭐냐면 우리가 나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무는 봄이 되면 이렇게 움트죠. 예. 새로운 생명력과 이 강한 시작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이 좋고 이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이제 하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 빨간색이신 분 계실까요? 아직 다 못 하셨죠? 두 번째 칸에요. 이제 빨간색이 두 번째 칸에 빨간색은 뭐냐면 일주. 이 불의 성질은 뭐냐면 저 태양은 스펙트럼이고 우리가 막 쏘는 불 이걸 얘기하는데 이 불의 특징은 정화예요. 정화. 세상을 정화하고 뭔가를 이 불이 문명의 시발점이죠. 그래서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편안해요. 노란색은 이 노란색 흙이에요. 자, 이 흙의 경우는 이 토의 기운은 뭐냐면 중심이에요. 이 대지를 설명을 하는데 모든 이 오행의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의 기운은 중계. 이 뭔가 이렇게 누군가 싸우면 중계를 잘하고 또 누군가의 설명을 잘해서 설득을 잘하고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얀색은 금을 나타내는데 금은 뭐냐면 우리가 광물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물이 재련돼서 우리가 칼도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 테크닉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이 좋은 사람은 흰색. 테크닉, 흰색. 그 다음에 검정색의 경우는 물이에요. 아. 물은 어떻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물은 흐르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여기에서 가장 저기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은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타난 색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컬러가 지금 얘기하셨죠. 파란색은 우리 선생님의 시그니처. 선생님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빨간색이 나왔다? 그럼 나는 빨간색이야. 또 누군가 토가 나왔다? 그러면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음양오행이라는 게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게 이게 5가지 목화, 토, 금, 수잖아요. 이 목화, 토, 금, 수를 또 음과 양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도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고 그래서 이 음양오행은 돌고 이렇게 순환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파묵 보셨죠? 파묵. 네. 파묵 즐거워요. 예. 거기 하이라이트 부분에 사실 이 음양오행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죠. 이거 다 봐야 돼. 무슨 하면 다 봐야 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출가합니다. 이거야. 네, 원래 이 영상이 한 6분짜리예요. 근데 제가 줄여서 한 2분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물과 불은 상극이에요. 그래서 물은 불을 이겨요. 그리고 금과 또 불은 상극이에요. 금하고 불. 불은 금을 이겨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묘하게도 쇠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 쇠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합이라는 거예요. 합이 일어난 거예요. 밑에 토하고. 근데 그 토 기운을 갖고 또 있는데 이 최민식 씨가 맨 마지막에 물리치는 게 물에 젖은 피에 젖은 나무예요. 그죠? 이 나무는 쇠한테 지고 예? 물은 저기를 이기는데 하여간 이 두 개가 합을 이루어서 이 이제 정령을 해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상생과 상극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오늘 좀 시간을 보니까 너무 오래 끌었어요. 사실 내용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식사들 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좀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명예를 공부하다 보면 죽음이라는 데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잘 죽는다.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그죠? 근데 사실 답은 진짜 간단해요. 여기 사시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처럼 잘 사시면은 잘 죽는 거예요.
잘 산다. 잘 살고 있는 거지. 가치 있게. 아우 박수 한번 주세요. 다 함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 분이 다잘 살고 계신 거예요. 잘 살아야 잘 사는 좋습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 그 강의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 선택은 나의 의지예요. 결국엔 나의 의지대로 내가 잘 살아야 하고 그래서 내 천명을 다하고 죽는 것.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흙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5가지 오행의 천명을 얘기했지만 그 천명 속에는 더 많은 천명이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천명에 따라서 잘 살고 잘 죽는 것. 이것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기 계신 슬기로운 노년 생활.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보시면 딱 한마디 제가 이제 공자의 말씀을 갖고 왔어요. 덕불고 필유림. 한번 따라해요. 덕불고 필유림. 덕불고 필유림. 뜻은 덕이 있는 사람은 이웃이 있어 반드시 외롭지 않다. 자, 우리가 자활. 그 나이가 드시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외로움이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이 덕을 쌓고 덕을 행하면 외롭지 않다는 이제 공자의 말씀을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덕을 쌓는 거는 어디 뭐 많이 기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죠? 그 속의 중심은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덕불고 필유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인생의 시작. 이제 올바른 인생의 시작은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실은 저는 얼마 전까지도 저번에 이제 제가 과거의 명예학을 위해서 이제 제가 어려운 선택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선택은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자살을 선택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도 또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센터장님 뵙고 센터장님을 뵙고 그 다음에 저를 다시 뒤돌아봤어요. 살자. 근데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지를 못했던 거라고요, 제가. 왜냐면 제 현실, 제가 사실은 어르신들 앞에서 좀 죄송하지만 잘 못 걸어요. 몸도 균형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회장님한테 혹시 제가 몸이 좀 불편하면 이렇게 앉아서 좀 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했었는데 아니요. 지금 많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되니까 제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하는데 자, 저를 인정을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어르신들이지만 아직 청춘이세요. 자, 우리 100세 시대시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청춘이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가끔은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고 또 나를 또 개발을 하면 분명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의 맺는 말씀이라고 이제 했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랑 20년 만에, 한 20년 아니고 15년 만에 대화를 처음 했어요. 진짜 대화를. 맨날 뭐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거니까 아버지를 찾아서 제가 다음 주에 노인대학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버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는 꺼내지도 않는데 이런 말씀하시고 나도 힘들 때가 많았다 너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는 너무 무섭고 그냥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안 뜨면 그냥 세상은 없어지지만 그래도 뭔가 그냥 죽었구나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뭔가 아까 얘기한 저를 발견하고 나서 저를 찾고 나서는 지금 그래요. 오늘도 너무 설렜고요. 저는 어저께도 너무 설렜고요. 그저께도 너무 설렜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제가 잠깐 단톡방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제가 살자 살리자라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생명 존중, 그리고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 하루도 안 빼고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결심이었고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그렇게 사신다면 분명히 앞으로 양육 인생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